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재산세 쪽의 내용이네요. 근데 재산세는 어려운 내용보다는 아마 쉬운 내용으로 많이 구성을 해드렸고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야, 이 정도 쉽게만 나오면 좋겠다. 선생님 뭔 일 있나? 아마 이렇게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쉬울 때도 있고 좀 어려울 때도 있으니까 쉬운 문제가 났을 때는 최대한 안 틀리고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문제 푸신 분들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1번 문제는 지금 현재 재산세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몇 개인가? 그런 재산세는 신고 납부는 절대 안 돼요. 분할 납부는 가능하고 물납도 가능하고 면세점은 취득세만 있는 거고 아직까지 재산세는 가산세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다음 기한 후 신고도 할 수 없네. 그럼 답은 요 두 개, 2번.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 이렇게 문제가 엄청 쉽죠, 이거. 그다음 두 번째로 특징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럼 재산세에서 토지는 합산과세는 인세이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별과세인 물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달랐을 때는 공부상 현황이 아니라 사실상 현황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사실상 현황에 따릅니다. 그럼 답이 2번이네요. 이제 토지라는 것은 토지 대장에 등재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는 사실상 모든 토지를 더해서 토지라고 합니다. 그래요. 또 주택이라는 것은 재산세에서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를 말하는데 여기서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묶어서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해서 건축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토지라고 해서 토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택으로 봐서 재산세를 물립니다. 또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았을 때는 바닥에 10배. 여기서 10배는 도시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10배로 간다는 거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문제 3번. 옳은 걸 찾아라. 그럼 이제 과세 대상에서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차량과 기계는 대상에서 제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 별도 합산, 종합합산 요 세 가지로 나눠지니까 옳은 거 2번이 답이네요. 또 주택에 부속된 토지는 바로 앞에서 무조건 10배로 가고 5배라는 건 없습니다. 또 주택의 부수 토지는 주택의 땅이라고 해서 토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물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주택의 땅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물리게 돼 있어요. 근데 5번에서 신탁 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 재산에 속하는 토지하고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니까 소유자가 서로 다르니까 합산하여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자가 서로 달랐을 때는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문제 4번이요.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이제 토지에 대한 과세 구분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럼 1번 경작에 사용을 안 했다. 경작에 사용하지 않으면 종합합산 과세. 종중 소유 농지는 분리과세. 도시적 기준면적 이내 목장 기준면적 이내는 울타리 이내에 있는 목장이니까 분리과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은 이거는 건물이 있어도 건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기 때문에 그냥 일반 토지로 봐요.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해원적 골프장은 사치니까 분리과세. 그럼 틀린 건 4번. 이제 5번. 과세 구분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네요. 도시의 개발 지역 안에 있는 자경 농지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개인들이 경작하고 있으면 이런 건 분리 과세 인정을 해줘야죠. 틀린 거 1번이 틀렸네요. 근데 자연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환경은 과세인데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세금을 좀 깎아주는 분리 과세 대상입니다. 분리. 그다음 원형이 보전 골프장용 토지 중에서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요거는 별도 합산. 이건 좀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그다음 수도법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들은 분리 과세. 종중 조상 땅 조상 것은 분리 과세.
그럼 틀린 건 1번. 자, 6번이요. 종합합산 대상의 토지를 구해라. 종합합산 토지를 찾아라. 그러면 딱 이제 힌트를 드릴게요. 종합합산 그러면 일반적인 이런 땅이 아니라 앞에서 만약에 분리가 안 되면 종합, 별도가 안 되면 종합이니까 무조건 초가자가 들어가 있으면 종합합산 과세가 쭉 봐서 초가자 들어있네. 그럼 이거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초가라는 글자가 딱 보이는 순간 무조건 종합합산 과세 그러시면 돼요. 문제 7번. 문제 7번에서는 여기서는 과세 대상의 구분이 틀린 걸 찾아라. 그럼 자동차. 자동차는 원래 이제 별도인데 별도. 그런데 터미널인 걸 봐요. 운전하고 있네요. 그럼 운전하고 있으니까 터미널 아니면 별도. 종중. 종중은 분리. 염전 생산하고 있으니까 분리. 그다음 골프장 토지 중에서 원형이 보존된다. 원형이 보존되면 요거는 분리가 아니라 별도. 별도 합산 과세. 그다음 이제 일반 건축물로서 시가 표준액에 해당 부속 토지의 건물 가액이 토지 가액의 2%도 안 됐을 때는 건물의 부속 토지 중에서 그 건물 바닥 면적까지는 별도. 바닥을 제외한 나머지는 종합합산 과세. 그래서 틀린 건 4번 이게 틀렸어요. 이제 8번은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근데 납세 의무자네요. 그러면 국가의 물건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그 매수 계약자. 근데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제 주인이 공부상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사용자.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3번 틀렸네요. 그다음에 4번에 주택의 건물과 부수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소유자가 다르다고 해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그러니까 세금 계산할 때는 토탈로 계산해요. 토탈로 계산하고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 가지고 그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내드리면 돼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도 안 했다. 신고도 안 하면 그때는 주된 상속자. 그래서 주된 상속자에서 제1순위를 잡아라 그러면 여기서는 지분율이 제일 큰 자. 만약 2번 순위 지분율이 큰 자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순위는 이제 연장자 순으로 나이가 더 많은 사람 이렇게 순서를 잡으시면 돼요. 이제 문제 9번이요. 옳지 않는 거. 1번은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세금 계산할 때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여 과세 표준을 계산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국가하고 거래를 통해서 사실상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도 재산세에서는 사실상 가격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거예요. 재산세는 정부가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가격을 인정을 못 해줘요. 또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50에서 90 범위 내에서 정하되 건축물이니까요 중간인 70%로 정하겠습니다. 토지도 50에서 90으로 정하되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70으로 정합니다. 이제 주택은 40에서 80으로 정하되 중간인 60%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요. 정답은 2번이에요. 그럼 이제 10번은 공정시장 가액비율인데 토지하고 건축물은 둘 다 70%죠. 토지도 70%. 그다음에 건축물도 70%. 정답은 4번. 이제 11번.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영업용 건물의 부속 토지는 건물과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지만 주택에 부속된 토지는 주택가 하나로 봐가지고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한 여기서는 소유자별로 구분한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다르다고 해서 세금을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토탈로 먼저 계산해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총 세액을 계산해요. 전체 세액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구분하시면 안 돼요. 위에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다르다 해서 세금 계산할 때 따로따로 계산 보내지 마시고 두 개를 더해서 토탈로 먼저 계산하고 계산된 것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가지고 각자에게 고지서만 보내주시면 돼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구분해서 계산하되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그러면 소유자가 같은 것끼리는 합쳐서 묶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 개를 맡겼다 그럼 제 거는 제 것대로 이렇게 묶을 수는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탁자별로는 합산이 되지만 위탁자하고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동그라미 4번이네요. 과밀 나왔네요. 재산세에서 과밀 나오면 우리 생각나죠. 재산세 과밀 그러면 무조건 5배. 이렇게 풀면 돼요. 중간에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 재산세는 250만 원을 초과하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250 초과 2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12번으로 이제 가요. 옳지 않는 거예요. 종합합산 토지의 세율은 0.2에서 0.5. 별장을 제외한 일반 주택은 0.1에서 0.4. 분리과세 대상인 전답과수원 목장 임야는 이거는 0.07. 분리과세 대상인 골프장 그럼 사치니까 1000분의 40. 4%니까. 근데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공장이나 염전이나 터미널 밑으로 쭉 밀고 가면 돼. 그래서 0.2 이렇게 되죠. 그 정답은 4번. 13번이네요. 그 세율 구조가 상이한 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2% 미달하는 2% 미달했을 때 바닥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랬으니까 이거는 종합합산. 종합합산 토지고 0.2에서 0.5까지의 초과 누진세. 읍지역, 도시, 군, 군이죠. 군. 읍면, 읍지역에 공장용 건물의 부속 토지고 입지 기준 면적 이내니까 분리과세 0.2네요. 그럼 여기서는 세율 구조니까 1번은 초과 누진세율, 2번은 필요세율이니까 이제 3번만 보면 1번이 답인지 2번이 답인지 알겠죠? 시의 상업지역, 도시의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물에 딸려있는 토지는 그럼 공장용지 중에 상업지역 안에 있는 공장은 이 지역에 있는 건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잡는 거예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의 토지로 잡아가지고 일반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로 잡아서 일정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부분은 종합합산 과세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기준 면적 이내에 그랬으니까 별도 합산이네요. 별도 합산이니까 0.2에서 0.4의 초과 누진세. 그럼 답은 2번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유의 농지는 종합합산 과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았네. 허가받지 않았으니까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과세. 정답은 2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14번은 세부담의 상한제네요. 세부담의 상한제는 땅, 토지와 건축물은 무조건 100분의 150. 그럼 토지는 100분의 150. 주택인 경우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3억 이하면 105. 3억 초과 6억 이하면 110. 이제 6억을 초과했다. 6억을 초과했으면 130. 건축물은 150. 그럼 정답은 4번. 지문이 긴 것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숫자가 간단하니까요.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105, 110, 130 요 세 개밖에 없어요. 이제 15번이요. 부가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재산세는 보통 징수가 원칙이고 고지서는 늦어도 5일 전까지는 보내줘야죠. 그다음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지는 재산세는 지방세죠. 지방세니까 물건 소재지로 가면 되죠. 그 물건 있는 장소를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3번 틀렸어요. 이제 4번은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재산세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거고 또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됐다. 그러면 신탁재산에 대해서
재산세가 체납이 됐으면 그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요, 그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한다 이 말은 위탁자가 맡긴 재산에 대해서 체납이 됐다고 해서 수탁자 고유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위탁자 재산만 압류가 되는 거고, 또 그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여기서는 위탁자의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하겠습니다. 16번이요. 옳지 않는 걸 찾아라. 토지는 9월달, 건물은 7월달. 또 주택은 20만 원이 넘었을 때는 반절, 건물분이 아니에요.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 이렇게 가는 거지, 건물분 토지분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건물은 7월달 틀렸죠.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 선박 7월달, 항공기 7월달. 그럼 정답은 3번. 이제 17번 틀린 거예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예요. 틀렸네요. 500이 아니라 250을 초과하며 2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전에는 500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250을 초과하면 2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는 거고, 1000만 원을 초과하며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 고지서는 토지에 대한 고지서는 한 장의 고지서로 발부하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각의 고지서로 발부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4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사한 재산 중에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고 납세 의무자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토지는 그 사람이 가진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를 따로따로 세액을 계산하더라도 세금 계산은 따로따로 했을지라도 고지서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장의 고지서로 발부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 이제 5번은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임의 부과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며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18번 문제로 가보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네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다. 20만 원이 안 되면 7월 달에 한 번에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맞았네요. 그다음에 수시 부과할 수 있다. 수시 부과할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다음에 물납 재산을 허가하는 부동산은 매년 6월 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시고, 또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만, 틀렸죠. 만자 아니죠. 선박, 항공기도 있죠.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물립니다. 그럼 옳은 것으로 묶인 것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억, 디귿. 3번. 19번이요. 옳은 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지는 취득세. 이거 지방세죠. 지방세니까 부동산 취득자의 주소지이므로 틀렸네요. 주소지가 아니라 물건 소재지죠. 그래서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사람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게 아니라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제척기간이 경과됐다.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취득세라는 걸 지금 부과할 수가 없어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셔야 됩니다. 등록면허세를 부과해야만 등록을 해줘요. 취득세 부과 못한다고 해서 취득세 부과가 안 되니까 등기도 안 해. 등기할 때 세금 안 내고 해주겠지 그러면 안 돼요.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은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취득세를 못 낸 대신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을 내셔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재산세 물납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산을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때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이 넘으면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 그럼 9월 달이네요. 7월이 아니라 9월 달. 또 재산세는 관할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과합니다. 그럼 5번은 맞았네요. 그래서 19번은 5번이 돼요. 자, 20번. 20번은 비과세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럼 이제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1년이 안 되는 건 비과세예요. 그래서 1년 미만의 임시 사용 건축물은 비과세인데 여기에 만약에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한다.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요거는 사치하는 재산이니까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과세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정답은 1번이에요. 철거.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재산세 과세기를 철거 명령을 받았다. 철거 명령을 받으면 건물 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겠지만 철거 명령을 받았더라도 건물 밑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돼요. 농업용 국어나 자연 유수 배수 처리에 사용하는 제공하는 국어 이거 전부 비과세예요. 이제 군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요거는 비과세 대상인데 단 전답 과손 대지는 개인의 사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여기는 과세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요건 빼고니까 맞았죠. 근데 도로법에 따른 도로도 비과세예요. 그런데 사설도로는 달라요. 사설도로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적인 도로에 대해서는 과세. 단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사설도로는 이거는 비과세.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1번이 답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엄청 쉽죠 문제가? 오늘 아마 다 맞으신 분이 이제 평가단 하면서 다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 끝이었을 거예요. 오늘 말고는 다 맞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냥 범위가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재산세 문제를 출제하면서 이번에는 한번 좀 쉬운 문제로 선택해서 쉬운 문제로 출제해가지고 혹시 다 맞을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 문제를 조금 난이도를 낮춰봤어요. 하도 난이도를 높인다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와 이거 내가 진짜 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평가단 진도를 따라오니까 점수가 진짜 많이 올라가요. 세법은 이제 어느 정도 됐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평가단 문제 이렇게 푸시면서 세법에 대해서는 지금쯤은 어느 정도 궤도 올라오셨어야 돼요. 아직도 점수가 밑에서 이렇게 막 점수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신경 쓰시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신경 쓰셔가지고 이론 있고 문제 풀고 이론 있고 문제 풀고 계속 이 반복을 하시면서 문제 적응력을 빨리 키워주시기 바라네요. 이제 오늘은 이제요 이분이 누구신지 혹시 알겠는가요? 그 유럽에 축구 감독했던 분이 있죠. 그 박지성 선수 있을 때 그 감독했던 분 그분일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이다. 절대 포기하는 것은 포기하면 실력이 늘질 않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도 계속 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실력이라는 이야기예요. 포기를 안 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처음부터 이걸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시라는 이야기예요. 버티는 거 그게 실력이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진짜 내가 이걸 어떻게든 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전범위로 넘어가니까 종부세 전범위는 전체에 다 합쳐서 한 문제 나오는데 종부세 전범위 한 번만 연습하시면 종부세는 그냥 한 문제는 거저 맞게 돼 있으니까요. 종부세는 재산세하고 비교를 이렇게 가면서 비교하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비교 좀 잘 해놓으시면 되고 아직도 우리 이 강의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거나 구독 안 눌러놓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거 구독 올려놓으시면 이제 강의 뜰 때 강의가 올라오면 바로 이제 강의 올라왔어요 하고 뜨니까 그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좋은 걸 많이 써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강의해드리고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